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제가 가져온 상권은 파주 상권입니다. 파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헤이리마을, 통일동산, 군부대도 많죠? 프리미엄 아울렛, LG 디스플레이. 생각해보면 파주에는 굉장히 거리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일단 파주의 지리적 위치는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북한 바로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이때껏 경기 북부 하면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 북부 상권을 얘기하면 10분 중에 9분은 경기 남부 상권 갖고 와. 서울이 좀 더 낫지 않겠니? 내가 북부까지 가야 되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파주 같은 경우가 이제 자차 기준으로는 바로 옆 동네인 일산에 넘어가는데 한 30분 정도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포에 살고 있거든요. 공덕에서 파주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강남에서 넘어간다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잡아야 될 겁니다. 왜냐면 서울 안에서 워낙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주가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멀기도 하고 먼 것 같은데 또 가까운 것 같고 이런 위치를 갖고 있어요. 전철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경의중앙선이라서 지상철이에요. 그래서 좀 지연도 많이 되고 배차 간격도 좀 길고요. 겨울에는 아마 전철 기다리느라가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뭐냐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파트 시장이었으면은 완전히 치명적인 단점이죠. 근데 우리 모텔 시장에서는요, 긍정적인 메리트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상권에 한 번 들어온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죠. 다른 상권으로의 이동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숙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상권의 유형입니다. 크게 보면은 금촌역 상권, 이게 원도심이에요. 그리고 헤이리 예술마을 상권, 그리고 요즘 새로 만들어진 상권이죠, 운정신도시의 야당역 상권. 이렇게 세 가지 상권 정도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데는 운정신도시의 야당역 상권입니다. 아무래도 신도시 상권이다 보니까 그 신도시 상권 안에서도 유흥이랑 숙박이 허가가 나는 메인 상권은 핫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신도시에 들어가면 대박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거는 사실 원도심 모텔들이 기존에 대박을 쳤었냐 안 쳤었냐, 매출이 어땠었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원도심에 있는 모텔들이 형편이 없었으면 신도시도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원도심 모텔의 매출이 좋았다 그러면 신도시에 모텔이 생긴다면 대박 칠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봅니다. 그 한 예가 김포한강 신도시죠. 기존의 북변동 상권의 모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정말 장사 잘 됐어요. 그냥 앞에서 서서 보면은 차가 들어가는 게 계속 보여요. 손님이 계속 들어가. 그 옆에 이제 김포한강 신도시의 장기지구의 최초의 호텔이 들어가고 구례역 상권이 활발해지면서 거기 들어갔던,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요, 뉴한 걸 추구해요. 새로운 도시에서 지갑이 더 크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 정리도 깔끔하게 돼 있고 주차도 편하고 새 거니까 무조건 이런 공간에서 소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야당역 상권에 처음 들어가서 터잡은 호텔은 시에나 호텔입니다. 야 놀다 가자, 여기도 굉장히 운영이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파주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불륜지도. 2015년도에 제가 네이버에서 봤었던 지도인데 뭐 이런 걸 만들었지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맞아요. 정말 잘 만든 지도입니다. 이 헤이리 예술마을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도 내면서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그런 코스예요. 도착하면 맛집도 많고, 이 헤이리 예술마을이 예술 컨텐츠랑 상업 공간을 정말 잘 절묘하게 믹싱해 놓은 그런 상권입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도 있고 뭐 갤러리, 뭐 레스토랑, 뭐 즐길 게 굉장히 많죠. 이 지도를 보시면 임진강 주변으로는 객실 30개 이하의 이제 소형 드라이브인 무인텔들이 좀 있고요. 이 드라이브인 무인텔이 경상도, 충청도에 많았었는데 수도권으로 넘어온 거는 2010년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는 우리 타워형 모텔은 위로 높은 스타일인데 여기는 옆으로 긴 스타일이죠. 수도권에서는 파주랑 포천에 드라이브인 무인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호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차 극장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대형 타워형 모텔들이 많이 있고, 여기도 2010년 전후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시설도 좋고 객실 사이즈도 굉장히 잘 나오고 주차도 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부 핫플이 되었던 것 같고, 과거에 여기 조금 특이한 호텔 영업 문화가 있었는데, 이 차를 타고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호텔 주차장 앞에 발렛 부스가 있어요. 그 발렛 부스에 이제 직원분이 안에 계시거나 이제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차를 보고 이제 호객 행위를 하죠. 들어와, 이건 아니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이거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 여기는 왜 저렇게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잘 지어진 호텔들이 많아요. 이 호텔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공간을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컨텐츠를 잘 넣어서 애견 동반 호텔이라던가 가족형 리조트, 키즈 관련한 그런 호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잘 넣어서 운영을 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었습니다. 이 파주 금촌 상권이 이게 딱 전형적인 가두리 상권이거든요. 파주시의 대표적인 유흥 먹자 소비 원도심입니다. 이 파주 금촌 상권이 항아리 상권이어서만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숙박이 장사가 잘 되려면 소비 상권이어야 하는데 이 소비의 원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금촌 상권의 소비의 원천은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쓸 거 아니에요. 금촌역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시면 LCD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파주 같은 경우가 운정신도시나 LCD 이런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알짜 부자들이 많다, 알부자들이 많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생각보다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상권이다. 그러니까 여기 위쪽으로 산업단지가 총 한 19개 정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파주가 좀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이 도시가 살아남으려면은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 법인세도 많이 내고 고용 창출도 되고 그래야 인구 유입이 될 테니까요. 근데 과거에 파주는 그런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겠어, 파주에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LG 필립스와 손을 잡습니다. 신문들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릴 거를 반으로 줄여서 후딱후딱 공장을 돌릴 수가 있었다. LG 필립스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공장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돌려서 LCD를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막 긁어 모아야 되니까 막 세계 재패해야 되는데 행정 처리가 느려져서 공장을 빨리빨리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파주시에는 생산 거주 인구들이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 LCD 공장을 이제 지으려면은 엔지니어들이 와서 공장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 LCD 관련된 기계들이 메이드 인 재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특히 일본 분들이 굉장히 파주에 출장을 많이 와서 돈이 팍팍 도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돈다는 것은 무조건 모텔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어디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도 못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흥, 숙박, 먹자, 요식업들 굉장히 다 잘 됐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지금도 굉장히 잘 되죠.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상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일단은 비즈니스 고객이 많으면 연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운영자에게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면 내일 내가 얼마를 벌고 시작하는지 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측이 안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데, 비즈니스는 연박이 많기 때문에 기본 깔려 있는 거죠, 숙박 손님들이. 그리고 연박 같은 경우는 지출이 적다고 해요. 왜냐면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8,000인데 연박이 대부분이 경우의 8,000과 매일매일 들고 나는 손님들의 8,000이랑은 지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모텔을 오래 운영해보신 분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호텔을 운영하면서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연박을 얼마나 유치해내느냐, 이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20대 손님들은 사실 객실 안에 들어가면 뽕을 뽑죠. 근데 비즈니스 고객들은 사실 그 목적성이 딱 투철하죠. 이 공간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빨리 나는 일을 하러 가야 된다. 근데 이 비즈니스 고객들도 뭐 회사랑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잔다, 그 상권에서 잔다, 이건 아니에요. 회사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이 호텔 주변에 상업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권을 선호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하고서 밥도 먹고 또 같이 간 분들이랑 혹은 혼자서도 그렇고 이제 한잔하고 좀 자고 싶은데 주변이 허허벌판에 편의점 하나 없다. 그러면 싫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산업단지 주변에 이런 상업지역은 유흥이 발달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권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금촌도 그렇지만 경기도 화성의 향남 그쪽도 굉장히 유흥과 숙박이 발달되어 있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금촌역 상권은 최근에 조금 변화가 좀 있었던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변화가 없던 상권이었다가 근래 들어서 매각이 돼서 리모델링을 한 호텔들도 있고, 그리고 신축 호텔도 있습니다. 이 금촌 상권의 가장 메인이 되는 스트리트에 한가운데 브라운도트라는 호텔이 신축을 해서 오픈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세티앙 그리고 칼튼 비즈니스 이걸 매입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라체와 소도 호텔로 리뉴얼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개해드린 호텔이 이제 칼튼
리조알튼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 끝나서 소도 호텔이 됐는데 제가 중개를 해드려서 괜찮은 호텔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톤앤매너가 커플 손님, 비즈니스 그리고 가족 단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호텔입니다. 거기에 좀 욕실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기 욕실이 이제 조정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품격 있는 객실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 평이 많은 호텔입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굉장히 가족 단위 여행객, 투숙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파주에 꼭 방문을 하셔서 호텔을 이용해야 하신다면 저는 소도호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